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방어와 억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warning of those preparations for some time. We've also been warning of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for the DPRK if they were to go forward with that. We have sought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hat is emanating not only from Washington but from capitals around the world that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a seventh nuclear tes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한국, 일본 측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철통 같은 미국의 방위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적인 억제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take additional steps when it comes to defense and deterrence in response to any addi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 억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보다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include Japan, and we'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m to ensure that there's a strong deterrent so that we can not get to the point of any type of armed conflict.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은 추격하는 도전이며 러시아와 북한, 이란도 미국의 안보와 방위 태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킬 힘과 군사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의회연맹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의회연맹의 대변인은 25일 VOA에 한국과 나토 간 협력과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시각 등 여러 분야를 논의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는 당연히 이번 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토 의회 연맹 의원이 방한 중 수집한 정보는 각국 의원들의 본국 의회 내 외교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한 입법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의회 연맹은 나토 30개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들이 교류하는 기구로 이번 방안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스페인 등 12개 나라 의원 19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비핵화가 없다면 제재 중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와 제재 이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오스트리아는 모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가 채택되면 유럽연합 협력국들과 함께 즉각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이 앞서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논의했으며 한국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장소이기도 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여 만의 움직임으로 북한이 실제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동쪽 함경북도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공개한 24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입니다. 평소 하얀색이던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겨진 듯 내부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BOA가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이후 약 열흘 넘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날 한쪽 벽면의 해체가 확인된 겁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 조립 건물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동처럼 외벽 해체도 실제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인지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Where we can se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ll but removed all the wall sidings for the rail mobile structure. So whatever they're going to be doing with that appears to be, at the moment, a little bit superficial. But as time progresses, we'll be able to determine exactly what they're doing. 서해 발사장에서 약 1km 떨어진 로켓 엔진 시험장의 북동쪽 지점에는 폭이 약 12m인 비포장 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로는 17일부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해 18일과 20일 사이 도로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엔진 시험장의 반대편 방향으로 약 2km 이동하면 동남쪽 해안가 지대로 연결되는데 지난 8월 촬영된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에선 이 일대에 단층 건물 20여 개가 새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군부대 막사로 보이는 건물 5개 정도만이 있던 곳이지만 현재는 20개가 넘는 건물들이 형성돼 북한이 이곳까지 위성 발사장을 확장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반대편인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도 최근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동해 위성 발사장의 지난 5월 위성 사진을 보면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을 한 주택 63채와 10채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주택단지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없었지만 작년 8월부터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점에 주목하면서 동해 발사장 활용을 중단하고 대신 서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가 주도하는 허위 정보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표적 예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무력 충돌 중 허위 정보와 의견,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가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허위 정보는 인권과 법치, 민주적 과정, 국가 주권, 지정학적 안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 이유로 어감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선전과 철저히 통제된 국영언론, 독립적 또는 외부 언론이 없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각국은 이런 의무에 따라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카르 인권정책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북한 내 기술과 인권 담당 리서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북한 내 기술과 인권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6차례에 걸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활동하게 된 하버드 벨퍼 센터의 백지은 박사는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의 중요성 때문에 1, 2년 전부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북한 인권 연구 직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외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기부자들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 뒤 올해 초 프로젝트 출범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들을 북한 인권 분야로 유치해 정보 유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하버드대 북한 인권 연구를 제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